안녕하세요, 로이어도입니다. 사건 내용 듣고 이제 신상도 공개가 됐잖아요. 최신종이라고 하고 89년생이라고 하고, 그리고 뭐 범행 이야기 들어보면 사체도 우리 근처에 있는 임실에 뭐 유기를 했다느니, 뭐 전주 어디 모악산에 데리고 가서 사람을 팼다느니, 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니까 좀 마음이 좀 섬뜩한 것 같아요. 어떠셨어요? 보통은 우발적으로 살인이 많이 일어나지 좀 네. 계획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좀 최신종 씨처럼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첫 번째 밝혀진 피해자가 그 와이프의 지인이었다고 알고 있고, 네. 그다음에 그 살해한 이후에 그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그 장신구였죠. 네. 팔찌라고 팔찌였죠. 하죠. 네, 금팔찌. 금팔찌. 금팔찌를 자기 와이프한테 선물했다. 이건 좀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랑 좀 궤를 달리하는 것 같아서 좀 섬뜩하긴 했거든요. 변호사를 제가 한 8년 정도 하면서 네. 살인과 관련된 사람을 마주한 게 한 2번 정도밖에 안 돼요. 네. 막상 저희도 변호사라는 일을 하면서 살인 사건을 접하기는 쉽지가 않고, 또 심지어는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좀 내용에 약간 엽기적일 수도 있는 내용이 포함된 사건을 접하기는 더 어려운 일인데, 최근에 한 가정의 가장이 된 입장에서 좀 주변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 그냥 섬뜩하죠. 네. 사실 제가 이제 최신종 씨 그 양반이 또 어렸을 때 운동을 했다고 해서, 또 전주에서 운동을 했다고 하니까 제 주변에 좀 운동한 친구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물어보니까 어렸을 때 그 친구 알지?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좀 지인을 한 명을 모셔서 좀 잠깐 인터뷰를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. 선수할 때, 그냥 초등학교 때, 중학교 때 그때 단체 생활할 때는 사고는 치되 이렇게 숙소 안에서는 사고를 또 그렇게 막 치고 그러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운동부에서는 사고 치면 두드려 맞자. 그때 당시는 운동부들이 좀 많이 맞기도 하고, 사고를 치면 좀 엄벌을 많이 했지. 뭐였다고? 엄벌. 우리 신문 기자 같은 거 보면은 뭐 선배든 후배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막 모악산 데리고 가서 뭐 두드려 팼다고. 그게 좀 약간 과장이 됐다는 게, 모르겠어, 일반 학생을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도 좀 약간 과장이 된 거고, 뭐 선배고 후배고 때린다는 것은 내가 겪어본 결과는 후배들 때리는 거는 못 봤고, 우선은 선배한테는 뭐 말대꾸랑 이렇게 행동을 했더라도 선배한테는 그렇게 개일 수가 없었지, 그 상황에서는. 그리고 선배들도 뭐 그렇게 조그만하지도 않고 자기보다 다 컸으니까. 몇 년 전이냐, 거의 8년, 9년 정도 중에 한 번 얼굴을 봤는데 살이 많이 쪘었어. 살도 많이 찌고 몸에다 그림도 그리고, 이게 뭐 누구 편을 들고 안티편을 들고 떠나서 저는 그래요. 이게 사람이 한 번 하기가 어렵지 두세 번은 쉬워요, 솔직히 말해서. 사람이, 그리고 또 욕을 하거나 뭐 때리든 한 번 때리기가 힘들지 두세 번 때리다 보면 쉬워요. 이게 몸에서 둔해진다는 거죠. 그래가지고 한 번 사고를 쳤기 때문에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, 뭐 사이코패스라서 일부러 막 사람을 죽이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, 저는. 운동부들에서 막 쥐어패고 막 그러진 않아요. 이게 도가 지나쳤을 때, 그때 그리고 또 그 사람만 패는 게 아니라 단체 생활이다 보니까 다 같이 맞아요. 한 명이 잘못하면 그 10명이 있으면 그 10명 전부 다 똑같이 10대면 10대, 100대면 100대. 근데 실제로 그 친구가, 최신종이라는 친구가 뭐 그런 식으로 단체 생활을 좀 잘못해서 뭐 맞은 경우는 당연히 많이 있었어요. 이게 단체 생활이라는 게 많긴 아까 말했듯이 한 명이 잘못하면 전체 다 같이 맞는 거기 때문에 서로 웬만하면 사고 안 치고 좀 선배들이나 이런 걸 대우해주고 후배들도 후배한테 어느 정도 나름대로 선배들도 할 건 지키지.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뭐 어쨌든 선배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이렇게 운동부라는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크게 규율에 어긋나는 행동을 안 한 것 같은데, 지금 변호사님은 아까 말씀하신 게 좀 첫 번째 범행 경위를 보면 이 사람 자체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, 네. 그런 의심을 많이 하셨다는 거잖아요. 기사나 아니면 뉴스를 봐도 조금 사이코패스인지 의심된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뭐 저는 그거는 결국은 정신과 뭐 전문의가 네. 감정을 해봐야 알 수 있는 문제기는 한데, 어렸을 때부터 조금 특이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네. 근데 그런 건 아니었던 걸로 보이고요. 그대로 말씀해주신 사이코패스나 이런 부분도 정신병질이라고 해서 무슨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꼭 남을 살인하거나 때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맞는 사람의 기분을 이해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긴 한데, 그러니까 과거에 설령 그런 사이코패스나 정신병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
현실적인 뭐 선배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무서움으로 인해서 발현하지 못하고 있다가 사회적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것이 발현되는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알 수 없는 거죠. 근데 전 지금 이 사건은 지금 전주지방법원 그러니까 기소가 돼서 전주지방법원에서 다음 달에 6월 18일인가에 처음으로 저희 맨날 가는 301호 법정에서 공판이 열린다고 하네요. 그렇게 하고 뭐 각자 이제 뭐 의견 나누겠지만 저는 좀 예전에 있었던 범죄 전력들을 좀 봤어요. 그러니까 이제 와서 다시 조금 그게 대두가 되더라고요. 옛날에 뭐 20대 초반에 공익근무요원 하면서 본인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뭐 차 안에 감금을 하고 협박을 하고 뭐 성폭행을 해가지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. 뭐 그때 막 실형을 살았으면은 이런 사람이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았겠느냐 막 네티즌들 여론은 그렇더라고요. 제 생각에는 아마 초범이었을 것이고 네. 아마도 합의가 됐다고 하네요. 네, 됐다고 하고 뭐 그러니까 그 예전에 여자친구였다고 하고 그러니까는 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다라고 해서 뭐 선처를 받은 거 아닐까.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건보다 그 다음 범행이 그 몇 년 뒤에 3년 뒤인가에 김제시에서 뭐 마트에서 2천만 원어치인가 절도를 했대요. 근데 그게 실형이 징역 6월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이제 그때 판단을 내린 판사님이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. 뭐 절도 사건이고 마트에서 뭐 단순한 절도라고 하면 벌금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, 사실은. 벌금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본인이 징역형을 선고를 해버리면 예전 거 집행유예가 다 실효가 돼버리잖아요. 그러면 기존 징역 3년도 안 살았다고도 또 살아야 되니까 실제로는 선고는 징역 6월을 하지만 이 사람은 3년 6월을 살아야 되는 거니까 이걸 살릴 것이냐 말 것이냐 해서 고민을 하다가 죄질을 보고 이 사람은 좀 반성하는 게 없구나. 그 교도를 다 갔다 와야지 조금 그나마 정신 차리겠구나. 이런 판단으로 징역 6월이라는 형을 선고한 거 아닌가. 사실은 처벌을 하는 게 사회적으로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특정 피고인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교육하는 의미의 소위 이제 교화시키는 재사회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일을 하다 보면 사실은 그런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게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 이 사건도 사실 그런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은 해요. 오히려 거꾸로 교도소에 다녀오게 되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서 저희가 흔히 빨간 줄이 간다고 하죠. 오히려 이제 어떤 기회나 이런 걸 박탈당하게 되고 사회적 시선에 의해서 더 음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제가 지금 현재 이 사건에 해당되는 분을 변호하고자 하는 바가 전혀 아니고 다만 이제 변호사로서 평소 느낀 소회를 말씀드린 것이긴 하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거꾸로 해석하게 되면 처벌을 약하게 하게 되면 이렇게 짧은 기간의 처벌만으로는 아무런 효과를 얻을 수 없다라는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강도살인 자체가 법정형이 뭐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잖아요. 그래서 이번 거는 좀 빠져나간다기보다는 뭐 선처받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. 불가능하지 않을까요? 게다가 일단 대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라고 언론 보도에 밝혀진 것 같기도 하고요. 말씀하신 대로 적용되는 법정형 자체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법들이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여론의 관심도 상당히 큰 편이기 때문에 뭐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. 오늘자 기사를 보니까 뭐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뭐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요. 뭐 감정 절차나 이런 건 뭐 결국은 거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. 이 사건에 대해서 특별히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? 없습니다. 제가 그래요. 규명이 선고돼야 됩니다. 이게 감독님도 궁금한 거 없으세요? 네.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전주 변호사로부터 들은 전주 연쇄살인 사건 이야기였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